아마존 워킹 백워드 방법론 기반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을 하겠는데 정말 재밌을 거예요. 자, 우선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워킹 백워드냐? 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사회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회사에서 뭔가를 만들게 되면 그냥 만들고요. 휙 던져서 홍보팀이나 마케팅팀에다 던져요. 우리 제품 다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잘 팔아줘. 요새는 이제 그런 개념이 더 이상 먹히지 않죠. 제품도 차별화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 자체만으로의 사람들이 이제 공급이 더 많아요, 수요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구체적인 요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제프 베조스는 그 부분에 굉장히 불만을 표했습니다. 기껏 만들어서 마케팅팀에 던져서 마케팅팀에서 아무리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해도 안 살 건 안 살 거거든요. 그럴 거면 반대로 하자. 사람들이 살 거를 먼저 기획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쓸 거라고 생각된 걸 먼저 기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워크 포워드는 쭉 그냥 가는 방식인 거죠. 제품 만들어서 그냥 마케팅에 넘겨서 마케팅에 달아서 잘 팔아주는 거. 옛날이라면 가능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살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는 거를 먼저 고민하자. 는 것부터 풀어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우게도 고민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두 번째 고민 사항이고요. 세 번째가 돈이 될 것이냐가 마지막으로 고려를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제프 베조스가 만든 아마존사는 딱 세 가지만을 20년 동안 고수했다고 해요. 고객을 먼저 두고 고객 입장에서 만든 다음에 꾸준히 기다리는 거. 여러분들 킨들 아세요? 킨들? 킨들도 아마존 워킹 백워드로 만들어진 거고요. AWS 아세요? 클라우드? 그것도 아마존 워킹 백워드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고, 아마존 고 아세요? 그것도 워킹 백워드로 나온 거고요. 대부분의 것들이 워킹 백워드 나왔어요. 혹시 알렉사 아세요? 알렉사 하잖아요. 그것도 워킹 백워드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굉장히 일찍 나온 거 아세요? 굉장히 일찍 나온 서비스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실제로 아마존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것들이 워킹 백워드 방법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보도자료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미팅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글로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거의 한 지금 연도로 따지면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PPT 버렸죠. 옛날에 난리였었어요. PPT 안 쓴다. 우리는 PPT 안 쓰고 글로 쓴다. 그래서 옛날에 아마존 망할 거야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니죠. 워킹 백워드 장점, 고객에게 적합한 솔루션, 고객 관점의 혁신, 그리고 효율적인 솔루션 개발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이 핵심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예요. 제가 여러분들 제출하신 문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쓰는지가 안 적혀 있더라고요.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가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언리얼로 할 거야, 유니티로 할 거야, 파이썬을 할 거야. 그게 뭐죠? 그게 어필이 안 돼요, 전혀. 고객이 누구죠? 고객이 어떤 상황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의 문제가 우리의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일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만든 아이디어를. 그럼 이 기관에서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팔려요. 취업하거나 혹은 여기서 받은 상으로 어딘가 또 더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누군가는 고객을 고민하고 쓰여지는 상황을 고민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해서 그걸 기회로 받아들여서 해결을 합니다. 내 의견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줘야지 그 사람이 감동하고 그 다치는 일이 줄고 비효율이 효율적으로 바뀌고 낭비되는 예산이 줄고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자, 이게 고객 가치예요. 적으세요. 고객 가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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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돼요. 내가 만든 무언가 그 기관에서 그 담당자가 오케이 할까? 받아들여질까? 아니야, 이거 내 의견인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고민하면 가서 물어보세요. 도와주세요 하세요.
알아봐 주세요. 담당하시는 분의 의견을 주세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안 주시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 고객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프로세스로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거 위험한데? 우리가 만든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IoT로 만들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회사에서 맨날 들어가시면 맨날 보게 되는 용어가 그럴 거예요. as is to be가 어떻게 되는데 원래가 이랬는데 우리 거가 들어와서 to be가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전의 상황과 우리 거가 들어와서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주제 잘 몰라서 충분히 이해해요. 나 혼자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그거는요 어저께고요. 제 교육을 만나고 워크숍을 시작한 이상 그거는 안 좋은 거다라는 걸 지금 깨달아야 돼요. 개선해야 됩니다. 잘할 수 있어요. 단지 몰랐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잘하면 돼요. 그런 개념이에요. 한번 이제 알았으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해결해 되겠죠. 자, 제품 가치 맨 밑에. 그러면 어떤 경험이 될 것인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앱이야? 기기야?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 아니면 기기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앱도 들어오고 이런 거야? 이거 5개가 5 key question이에요. 보도자료에 저게 들어가야 돼요. 그냥 보도자료가 여러분들께서 쓰고 싶은 게 쓰는 게 아니라 보도자료에 항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6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인데 우리는 제품을 만들어요. 서비스를 기획을 해요. 그러면은 누가 어떤 부분에서 가치를 주는 제품을 만들어줬고 이거는 사람들의 어떤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고민한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솔루션이라는 거를 했다고 하면은 이 질문을 계속 던지세요. 정말? 진짜? 고객 가치가? 진짜? 정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 고민하세요. 지금 고민하면 시간이 많다고 느낄 거고 막판에 고민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있는데 다른 분들 만약에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뭔가 제출해야 해요.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거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의 보도자료는 다 이런 게 다 지켜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 있는 거가 이게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에 언리얼이 들어갈까요? 유니티로 만든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고객의 관점에서 무언가예요. 만들어진 거가 무언가. 자,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이걸 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할 워크숍으로도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고객 혹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적어보신 적 없으시죠? 그거 논의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고객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고객이 누군지 정의해야 됩니다. 고객 정의를 오늘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문서 작성. PR, FAQ, 비주얼을 작성을 합니다. PR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도자료 형식이고요. 근데 보도자료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얼마예요?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관리자 모드도 있나요? 이거는 실무하시거나 관계되신 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거는 아쉽지만 오늘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솔루션을 내면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실 거에 대한 예측을 FAQ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거 질문하실 거예요? 네. 준비 다 해왔어요. 그 질문 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FAQ 이렇게 있어요. 미리 다 체크하면 돼요. 마감이 11월이야. 그럼 10월까지 맞춘 다음에 그거 가지고 가서 보여드리고 FAQ 미리 만드세요. 그쪽 분들이랑. 그러면 통과 안 될 수가 없어요. 비주얼. 말로 아무리 막 다 해도 그림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혹은 돌아가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그림을 그려서 그런 상황들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제공하려는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의를 하는 게 2번째 단계예요. 스텝 3. 이렇게 해서 만든 거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처음에 그걸 만든 부서가 만든 다음에 버전 1을 돌려요. 부서별로. 그럼 경영팀에서도 보고 고치고 개발팀에서도 보고 고치고 마케팅에서도 보고 고치고 이런 게 돕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실제적으로 아마존 워킹 백워드 워크샵을 10일 정도 해요. 10일 정도. 2주 정도 해요. 풀로. 집중적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몇 시간 만에 하는 거니까 당연히 다 못하는 거죠. 근데 알려드릴 거예요. 그 알려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팀원들이랑 논의를 하면서 이 단계를 밟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10일 뒤에는 한 번 더 돌리고 한 번 더 돌리고. 저 이제 이게 뭔지 아시겠죠? 다이아몬드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점점 작아지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고민의 폭이 좁아지고 제품의 형태나 가치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할 게 없겠네 라고 보는 게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